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 난 너만큼 키가 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죠? 너 몇인데? 이러고 나오잖아. 너 키 몇인데? 나오죠? 자, 한번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indeed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indeed라는 말도요, 우리 앞에서 in fact라는 말 공부했었지? 똑같아요. 정말로 이런 뜻인데, 그 사실상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indeed를 딱 보시면 결국은 이거랑 같은 주제를 얘기할 거다.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사람이 엄청 뜨겁게 만든다는 얘기를 아마 할 거라고. 그죠? 이것도 역시 추론하시고. 그러니까 아직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더 얼마나 더 덥게 만드는지는 아직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요거 하고 아마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요거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샥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거랑 같은 얘기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During the winter. 그죠? 겨울 동안에는, 그죠? 동안이란 말로 제가 during, for, while 세 가지를 해놨는데 이것도 조금 설명하고 갑시다. during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명사만 와야 돼. 그래서 during summer, during the vacation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오는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for도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도 역시 명사가 와요. 그래서 for 1 hour 명사죠. 1 hour 1시간 동안. for years 수년 동안.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차이가 뭐냐? 똑같이 동안이라는 뜻이고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during 다음에는요 명사가 뭐냐면 어떤 시간의 단위를 어떤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 와요. 즉 summer라는 거 숫자 아니지, 그죠? 구체적인 숫자라기보다는 날이 더운 이런 시기 자체를 여름이라 부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방학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그 시간의 단위를 지칭하는 명사가 온다. for는 뭐가 오냐? 뒤에 구체적인 숫자가 많이 와요. for 1 year, for 2 years, for 3 hours, for 4 hours 이런 식으로. 그죠? 특히 year라는 말도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 다음에 time이란 말도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while는요. 얘는 접속사예요. 전치사가 아니라. 그래서 while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주어 동사, 즉 절이 온다. 그죠? 먹어졌다고가 온다 하는 걸로 알아두시고요. While he was there. 그죠? 그가 그곳에 있었을 때 주어 동사 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while I was sleeping. 내가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주어 동사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안이라는 뜻을 구분해 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겨울 동안에는, 그죠? 겨울 동안에 뭐가 어쩌다는 얘기일까? 그죠? 아직 주어 동사 안 났잖아요. 여기 컴마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부사죠. 겨울 동안에는 부사예요. 뭐가 어쩌다는 얘기? 뭐가? Some cities. 어떤 도시들은요, actually generate. 사실상 만들어낸대. 뿜어낸다는 얘기예요. 뭐를? 열이겠지 뭐. 그죠? More heat. 더 많은 열을 뿜어낸대. 그럼 또 뭐가 궁금해요? 뭐보다 더 많을까? Than. 그죠? 뭐보다? is supplied. 여기 보시면 이 than이라는 거 요것도요. 이 참 그 영어를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than이 뭐냐 그러면은 유사 관계 대명사다. 그래갖고 막 골치 아파요. 근데 궁금한 거 대로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보다니까 뭐가 궁금해? 뭐보다 뒤에 나오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봤더니 is supplied는 무슨 뜻이야? 제공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제공된다 보다 그럼 뭐예요? 제공되는 것보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유사관계 대명사에는 뭐 선행사를 포함하는 이런 표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탑 시켜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사관계 대명사를 인터넷에 가서 쳐보세요. 국내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가서 한번 쳐보시라고. 오케이? 가보시면은 유사관계 대명사에서 많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 아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뭐 제공되다 보다 제공되는 것보다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 몇몇 도시들은 만들어낸데 뭐를 더 많은 열을 뭐보다 제공되는 것보다 supply는 제공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뭐가 궁금하죠? 제공되는 것보다 그랬으니까 언제 제공되는지,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는지, 어떻게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죠? 확인합시다. By the sun, 태양이겠죠. 똑같은 얘기잖아. 이해되나요? 이건 뭐였어? 거의 사람이 하는 짓이 태양만큼 돼요. 엄청 많은 열을 만들어내요. 이건 뭐예요? 겨울 동안에, 겨울은 언제죠? 태양이 빛을 잃을 때야. 태양이 좀 힘을 잃고 보니까 이제는 뭐야? Some city는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낸대. 그러면 같은 말이잖아. 태양은 여기서 왜 계속 얘기를 해요? 태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야? 엄청 뜨겁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뜨거워? 엄청 뜨거워.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궁금했던 건 뭐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더 뜨거운지를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Interestingly, 자, 재미있게도, 그죠? 흥미로운 건, 흥미롭게도, 뭐가 졌다고? The higher summer nighttime temperatures. 자, 보세요. The higher는 더 높은 거죠? Summer nighttime, 여름 밤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죠. 그러니까 더 높은 여름 밤의 온도들이 어쨌다고? In cities, 아직 아니네. 어쨌다고는 좀 뒤에 나오겠어요. 도시죠? 도시 지역의 온도. 지금 그 여름밤 온도인데 어디의 여름밤이냐? 도시 지역의 여름밤 온도들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쨌다고? Are directly proportional. 자, proportional이라는 단어 또 나왔죠. 이거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단어는 추론으로 해결해보자. 도시 지역에 더 높은 뜨거운 열이, 그죠? 밤에 특히 더 열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뜨거운 열이 직접적으로 proportional 하대요. 그죠? 자, to the heat. 그 열로 proportional 하대. 일단 그렇게 보세요. 그 열 그랬으니까 또 뭐가 궁금해? 어떤 열이냐 이거죠? 어떤 열이야? generated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pp형이지. 어떤 열이야? 어떤 열? generate, 당한 열. 이렇게 해석해야지. pp형이니까. 이거를 과거 시제로 만들어냈다 이러면 곤란해. 왜? 동사는 이미 앞에서 어쨌다고는 앞에서 한 번 했잖아. 되셨나요? 자, 도시 지역에 있는 그 뜨거운 밤의 열기가 직접적으로 proportional 하대. 어디에? 그 열에. 어떤 열? 이렇게 가야지. 어떤 열? generate 되어지는 열이죠. 뭐에 의해서 generate 될까요? by human activity.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열에 그랬어.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 proportional이라는 단어를 또 추론해 봅시다. 지금 이 얘기는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얼마만큼? 태양만큼 뜨겁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도시 지역의 더 뜨거운 밤의 열기가, 도시 지역의 뜨거운 열기는 뭘로 봐야 돼? 사람이 만들어낸 걸로 봐야지. 됐나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낸 더 뜨거운 열이 뒤에 보니까 이거는 또 태양이 나오면 그 비교가 될 텐데 여기는 뭐가 왔어요? human activity 또 나왔잖아. 사람이 만들어낸 열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러면 proportional은 뭐가 되겠어요?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proportional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 같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니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름밤에 되게 덥지 너네들? 그거 뭐랑 비례한다는 얘기야? 사람이 한 짓이 많을수록 더 더운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 사람이 많은 활동을 할수록 더 더워진다. 사람이 엄청 덥게 만든다. 이 얘기를 또 똑같이 하고 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proportion이라는 단어도 비율, 비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란 뜻으로 좀 알아둡시다. 비율, 오케이? 네. 아, 이 얘기는 할까 말까? 자, 우리 비율이란 말 한번 더 봅시다. 비율. 자, 비율이란 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비율. 여러분 아시는 비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 ratio라는 비율이 있어요. ratio. 라티오가 아니라 ratio예요. ratio. 이거 비율이야. 그 다음에 r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rate. 이것도 비율이에요. 비율. 사전 찾아보면 다 똑같이 나와.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proportion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비율이에요. 그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야. 도대체 비율이란 말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말로는 비율이지만 영어로는 세 개가 있어. 그럼 이 세 개는 전부 다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다른 뜻이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왜 비율이랑 똑같이 쓰나요? 우리는 또 우리말에서 또 추론하는 거야. 자, 확인해 봅시다. ratio라는 단어는요, 비율이란 뜻인데 어떤 비율이란 뜻이냐면 나 어디서 해야 돼? 저 나갈게요. 일로 나갈게요. 자, 비율이라는 ratio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TV 같은 거 볼 때 뭐 3대4 비율, 뭐 16대9 비율, 이래서 뭐 황금 비율 이런 얘기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ratio라는 말은 무슨 비율이냐면 이 형이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기하학이라고 아시나요? 예, 뭔가 도형, 수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비율을 가리켜요. 16대9 뭐, 그죠? 예를 들어서 거리가 디스턴스가 이만큼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 크기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면 거리가 2배가 되면은 크기는 어떻게 돼? 반으로 더 작게 보이겠지?
이런 비율 있잖아. 아주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비율. 자, 그런 거를 레이쇼라고 한다고. 16대 9, 4대 3, 어우, 몸매 비율이 훌륭하네, 이런 거 할 때. 아시겠어요? 그 비율을 레이쇼라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 레이쇼라는 단어에서 뭐까지 나오느냐면, rationa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rational. 따라해보세요. rational. 이거 사전에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성적인이라는 뜻이 나와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이 나와. 물론 reasonable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reasonable. 많이들 아시죠? 그죠? 자, rational하고 reasonable이 둘 다 이성적인이라는 뜻이 되는데 두 가지는 같은 다른 뜻? 당연히 다른 뜻. rational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 ratio에서 나온 거예요. ratio는 뭐죠? 정확하게 비율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런 비율을 잘 따지는 거를 뭐라고 한다? rational이라고 한다고. 즉, 이성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객관적이고 비율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reasonable이라는 말은 뭐가 들어가 있어? reason이 들어가 있잖아. 즉, 왜에 대한 답을 잘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란 말이야. 따라서 reasonable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 답할 수 있어. 합리적이네. 서로 대화가 통하네.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고. 이거는 뭐야? 아주 차갑고 도식적이고 도형적이고 기하학적인 그러한 어떠한 이성을 얘기한다. 전혀 다른 말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rational 하고 싶어요? reasonable 하고 싶어요? 당연히 여러분은 아마 reasonable 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야. 왜? rational 한 사람은 좀 차갑거든. 아주 천재들처럼. 그죠? 그걸 알아두시고, 이게 왜 이성적이 됐느냐, 합리적이 됐느냐는 또 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를 쭉 보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인간이 원래부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나요? 그건 아니지, 그죠? 인간의 이성이 소위 말해서 감성이라든지 어떤 종교성을 극복한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였어? 13세기인가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죠. 그죠? 그죠? 교황이 왕의 그 권한보다 훨씬 더 큰 지위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부른다. 그죠? 그런데 중세시대의 종말을 구해하게 된 사건이 있죠. 중세시대가 끝났을 때 그 중세시대가 끝나고 중세시대의 종말을 구하게 된 사건을 뭐라 그러나요? 영어로? 르네상스 이렇게 불러요.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그 말은 원래 재활이라는 뜻이야. 다시 불러일으킨다. 근데 그거는 그 의미가 조금 오해가 있는데 뭐 옛날 걸 다시 부흥시키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원래 갖고 있었던 이 레이시오, 아주 명백한 객관적인 이성의 능력이 그동안 종교에서 억압을 받아왔어. 중세 시기에. 그래서 그 중세 시기를 끝나면서 신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자연 만물의 어떠한 과학적인 법칙, 차가운 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인간이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걸 르네상스라 그래요. 그래서 르네상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원근법이에요. 원근법. 이건 좀 이렇게 좀 가려놓고 합시다. 네. 이렇게 해놓고 원근법이야. 원근법. 르네상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원근법의 등장이에요. 자, 원근법이란 거 아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 원근법의 등장이란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신이 우선시되던 시기에는요, 우리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뒤에 헬로우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전부 다 요만하게 그려놔요. 오케이? 그림이 다 이랬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크게 그려. 자, 이건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지. 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키가 뭐 이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옛날에 신이 우선시되던 중세시기 이전에는 대부분 다 그림들을 보면요, 물리적으로 어색해.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면은 저 벽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옆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몸은 앞을 보고 있어.
전부 다 이거 물리적으로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눈이 보이고, 그죠? 눈에 보이고, 자기가 목격하고, 관측하고, measure, 뭐 측정하고, 이런 비율이 아니라 관념적인 거를 그냥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보이는 그대로, 내 시점에 보이는 그 비율 그대로 표현하기 시작한 게 바로 원근법이죠. 즉,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크고, 멀리 있으면 작게 그려요. 이 원근법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중세시대 종말 또는 르네상스의 시작으로 본다고. 그 시각, 이 원근법적인 시각이 바로 뭐냐? 관념을 초월해서 눈이 보이는 대로만 묘사하겠다는 얘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저 멀리 있으면 작게 그려야 돼. 신을 작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인간 이성의 시작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들, 그죠? 다빈치의 그림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말 있죠? 뛰어다니는 말, 그죠? 스케치해놓은 게 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 있잖아, 그냥 말을 그려놓은 거에 불과해. 거기서 도대체 무슨 예술적인 어떤 영감이 있느냐? 전 어렸을 때 궁금했거든요. 그 말 그림이 그 위대한 작품이 된 이유는 뭐냐면 말의 모습을요, 원근법에 의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렸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말의 근육도 다 그리고 말이 이렇게, 그죠? 이런 장면, 그죠? 막 순간을 포착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묘사한 그림이라. 그래서 그 그림이 원근법을 정확하게 도입하고 말의 비율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팩트스럽게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림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엔 말을 다 어떻게 그렸어요? 말은 다 이렇게 생겼지. 말은 다 옆으로 있어. 그렇죠? 실제적이지 않지. 관념적이죠. 그죠? 실제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았다고. 이런 말이 아니라 다빈치가 그린 말은 실제의 모습을 그린. 여러분 그 사람의 남자가 벌거벗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림 기억나시죠? 다빈치가 만든 건데 그 그림도 인체 해부도도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이는 비율 그대로 숏다리는 숏다리대로 롱다리는 롱다리대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빈치는 예술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도 했어요? 과학자이기도 했죠. 비행기, 그죠? 모형도 개발했고 헬리콥터도 이미 개발을 했던 상태고 뭐 아시겠죠? 그죠? 즉 인간의 이성이 종교에 억눌려 있다가 그거를 뚫고 나와서 부흥시켰죠. 재생시킨 거예요. 그죠?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 그 이후로 원근법 이후로 즉 레이쇼 아시겠죠? 그 비율, 정확한 비율, 레이쇼를 따지는 거를 우리가 rational이라 부르고 이것을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현재에서 사용하게 된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게 rational이라는 단어의 어떤 흐름이었어요. 재미있나요?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시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reasonable 했고요. 그 다음에 rate란 단어도 좀 해봅시다. rate란 단어. rate란 단어는요, 주로 뭐로 사용이 되느냐면 하루에 얼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원. 그럼 이틀엔 얼마야? 200원이겠지. 그죠? 이런 비율을 rate라 그래요. 그리고 rate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격이란 뜻도 같이 들어가 있어. 아니, 비율이 왜 또 가격이 되냐? 가격은 price라는 게 가격 아니냐? 가격은 price 맞지, 그죠? 오케이? price 맞아. 그런데 또 rate도 가격이래. 이거 미치는 거지, 그죠? 자, 이건 무슨 차이냐? rate란 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PC방에 가시면 1시간에 얼마죠? 요새는 한 2,000원 하나요? 1시간에 2,000원이지. 그럼 당연히 2시간이면 4,000원이지. 맞아요? PC방 얼마예요? 그랬을 때 2,000원이요. 이러진 않는다고. PC방 얼마예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 1시간에 2,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 가격은 rate란 말이죠. 이런 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 방을 빌릴 때도 하루에 얼마야? 하루에 100불이면 이틀이면 200불, 3일이면 300불. 그죠? 따라서 여러분 호텔 방에 가갖고 What is the price?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 왜? 이거는 픽스된 거예요. 픽스된 거. 고정 가격이야. What is the price? 그죠? 호텔 가고 그러면은 호텔 매니저가 Oh, we are not selling our rooms. I'm sorry. 이렇게 했죠. 우리 방 팔진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 What is the rate? 이렇게 한다고. What is the rate?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100 per night. 이렇게 얘기하죠. 하룻밤에 100불. 이렇게 얘기해.
당연히 그러면 이틀에는 200불. 자, 그런 가격은 전부 다 레이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택시 요금 레이트예요. 맞죠? 렌트비, 그죠? 자동차 렌트, 집 렌트하는 거 한 달에 얼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레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가격이에요. 이 가격과 이 가격을 걔네들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쓴다. 되나요? 그 다음에 proportion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portion이라는 단어가요. portion이라는 단어가 몫이에요. 몫. 그래서 앞에 프로가 붙어가지고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피자가 한 판 있어. 그러면 내가 요 두 조각을 먹겠어. 그러면 요 두 조각의 어떤 비율 있죠? 10개 중에서 2개면은 뭐 얼마가 될까? 5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proportion이라고 불러요. 전체 중에 어떠한 몫. 이거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proportion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어떤 비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요. 비율이라고 그래갖고 동의어 그래서 ratio, rate, proportion 전부 다 비율 또 percentage도 있네. 그죠? percentage. 그거는 뭐 100당 얼마 이런 거니까 이 뭐 동의어라 갖고 4개를 달달달 외워둔다 그래갖고 영어 실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동의어를 여러 개를 적어주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동의어를 쫙 적어주시면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각각의 단어들의 차이점들을 연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남들보다 앞서는 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이거 다 외워야지 그러고 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야? 그걸 외움과 동시에 뭐 하는 거야? 그 차이점들까지 정리해 두는 게 여러분이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길이 되겠지. 그죠? 단순히 동의어라 그래서 다 동의어는 아니에요.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오케이?